떨고도 깨진대고 힘줘도 깨진대고. KST5 광고 타이밍 예측했나?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 스마트폰, 한국은 아직 정발하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하긴 하지만 저도 지금 홍콩에서 막 가져온 따끈따끈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 언박싱을 하면서 KT5의 케이스 신상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폰은 KT5에서 빠르게 받을 수 있게 구해주셨고 추가로 KT5의 특별 15 할인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프로 시리즈는 색상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실물로 봤을 때 프로 시리즈는 일반 시리즈보다 약간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드는 색상은, 프로는 내추럴 컬러로 선택을 했고 프로 맥스는 블루로 선택했습니다. 한국판보다 홍콩판의 특징이라면 일단 뭐 카메라 무음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특이하게 물리 듀얼심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홍콩판을 직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프로부터 뜯어봅시다. 아마 이제 신상이기 때문에 색상 요게 아주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서. 이야, 행사장에서 봤던 그 실물 그대로의 그 색상이에요. 완전 화이트라고 하기도 뭐한데 살짝 회색빛이 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회색이라고 이제 그레이 색상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제가 왜 내추럴 컬러로 선택했냐면 15 프로부터는 스테인리스에서 티타늄으로 소재가 바뀌었잖아요. 티타늄을 가장 잘 표현해낸 컬러가 이제 내추럴 컬러가 아닐까 싶어서 네, 내추럴로 선택했고요. 살짝 골드빛 돌고 뒷면은 거의 회색 같죠. 밝은 회색. 확실히 프레임은 티타늄의 그 헤어라인 처리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게 훨씬 잘 살아있어요. 원래 아이폰 기본 케이블이 그 실리콘 같은 거 아니었어요? 맥북도 패브릭 소재로 바뀌었잖아요. 아이폰 15 시리즈도 C타입으로 바뀌면서 패브릭 케이블로 바뀐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C2C를 볼 줄이야. 나머지는 없죠. 네, 애플 요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로 맥스의 블루 컬러 뜯어보도록 하죠. 이번에 뜯을 때 제 기분이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다른 것보다 무게가 감량된 거예요. 프로 시리즈의 무게가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벽돌이랑 가까워질 정도로 증가했는데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되게 가벼워져서 그게 가장 큰 변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블루는 역시 고급스러우면서도 멋있네요. 내추럴과 위에서 비교했을 때 이러한 느낌이고요. 블루 보니까 아이폰 12 프로 때 나온 퍼시픽 블루 느낌, 지금 첫인상 완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블루는 진짜 딱 봐도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색상. 블랙이 제일 고급스러운 색상인데 거기서 이제 블랙은 약간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블랙의 고급스러움을 살짝 가볍게 표현한 것을 블루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프로맥스인데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네요. 이것도 케이블 색상은 동일하네요. 예전에 루머에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케이블 색상도 이 아이폰 색상에 맞춰서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루머인 걸로. 자, 컬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회색인데 밝은 회색의 느낌. 또 옆에 보면 골드가 있죠. 골드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골드바 같은 느낌이 살짝 났거든요. 저는 의외로 내추럴이 별로일 것 같아서 블루로 이렇게 반반으로 했거든요. 보다 보니 블루보다는 내추럴 컬러가 더 마음에 들어요. 완전 그 티타늄의 느낌을 확실히 잘 살리고 있죠. 지금 얘도 티타늄의 내추럴 컬러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애플워치 울트라도 티타늄 소재예요. 아이폰이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워치에 있는 것과 티타늄 느낌은 많이 달라요. 오히려 아이폰은 티타늄의 헤어라인 처리 있잖아요. 애플워치 울트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존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모서리를 보면 완전 각져 있잖아요. 전면도 각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실제로 15 시리즈가 더 두껍거든요. 모서리에 라운딩 처리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14까지는 프로 시리즈가 모두 스테인리스에다가 유광이었거든요. 근데 티타늄 소재로 바뀌면서 이제 또 무광으로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라운딩 처리된 게 꽤 크게 체감돼요. 그리고 빛 반사, 예전에도 말했지만 아이폰 12로 바뀌었을 때 둥근 느낌에서 사각사각한 느낌으로 왔을 때 그립감이 별로 저는 이제 좋지 않아졌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다시 드니까 훨씬 낫네요. 아주 좋아요. 14 프로까지는 요 무음 버튼이었거든요. 요 토글 스위치였는데 15 프로부터는 네, 이렇게 액션 버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 카톡티도 비교해볼까요? 14 프로 맥스의 카메라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15 프로 맥스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15%가 더 높네요. 드디어 C타입. 이제 애플 라이트닝 안 꽂아도 이렇게 딱 꽂으면, 야, 아이폰에 C타입.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C타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이폰 14에서 15로 바꿔야 할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만약 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뭐 외부 데이터나 이동을 한다면 많이 사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맥세이프 충전에 많이 익숙해져서 굳이 이게 안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C타입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모니터 출력도 이제 따로 뭐 젠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면, C타입으로 출력되는 모니터거든요. 설마 되나요? 네, 전원 공급을 해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출력은 되진 않고요. 추가 전원을 물려놓은 상태에서 출력이 되나 보면 이것도 신호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아예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티타늄의 손자국, 요 이제 테두리 손자국이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게 실제로 좀 이제 오래 사용했을 때 변색이 될지 요것도 이제 며칠 좀 사용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두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애플 공식 문서에도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색이 잠깐 변할 수 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면 다시 깨끗한 상태로 돌아온다고 해요. 와, 그립감 진짜 좋다. 맨손으로 만지니까 둥글둥글해진 것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립감의 차이가 진짜, 이 알값이 조금 들어갔는데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제 내부적인 차이는 디스플레이가 뭐 엄청 크게 바뀌진 않았고, 내부 베젤 차이 보여드릴까요? 가까이서 보면 베젤 차이가 확실한데 그냥 보면 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디자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잘 살펴봤고요. 블루가 의외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저는 내추럴 컬러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립감이 너무 좋아져서 이게 또 마음에 들고, 액션 버튼 한번 사용해볼까요? 길게 누르면 벨소리 켬,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벨소리 끔. 근데 짧게 눌렀을 때는 현 상태만 보여주고 따로 뭐 이제 작동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동작 버튼이 있거든요. 동작 버튼, 무음 모드, 카메라, 손전등, 음성 메모. 카메라를 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마지막으로 무게 한번 재볼게요. 먼저 아이폰 14 프로 205g, 아이폰 15 프로 무게 187g. 이거 진짜 많이 줄었어요. 14 프로 맥스 239g, 15 프로 맥스 219g 많이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은 모두 살펴봤고, 나머지 뭐 발열 이슈라든지 여러가지 변색 이슈라든지, 그리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에 대한 종합은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케이스, 요거는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했을 때 케이스도 보통 이제 많이 구입하시다 보니까 KT5와 협업하기 때문에 KT5 케이스를 신상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요 이제 KT5는 워낙 이제 유명한 브랜드이고, 특히 제 주변에서도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케이스기도 해요. 뭐 이제 가격이 조금 사악한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제 폰 보호만큼은 확실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옆에 채널에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KT5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카메라 주변에 있는 그 까만 링, 그게 또 거울 셀카면 그 감성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일반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임팩트 케이스, 그것도 이번에 새롭게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T5가 다 예쁘고 카메라 링도 예쁘고 다 한데, 조금 두텁고 무겁다는 점이 살짝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도 더 가벼워지고 얇아졌더라고요. 아마 이제 여기 두 개 있는 게 일반 임팩트 케이스이고요. 제가 KT5를 많이 써봤잖아요. 잡자마자 얇아진 게 느껴져요. 그리고 프로맥스 케이스, 이것도 되게 얇아진 느낌 난다. 또 우리는 얼마나 얇아졌는지, 얼마나 무게가 감량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한번 비교를 위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게 14 프로 케이스고요. 여기 있는 게 15 프로 케이스. 위에서 보더라도 크기 차이가 좀 나고요. 손으로 잡아봐도 두툼한 이런 느낌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진동과 동작 버튼, 네, 여기 향상도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무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작 14 프로 임팩트 케이스 52g 정도 나오고요. 새로운 건 거의 한 41g으로 거의 1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23% 정도의 차이인데, 아이폰이 20g 줄어든 게 한 10% 가벼워졌나요? 이제는 케이스까지 포함시키잖아요. 그럼 더 가벼워질 거예요. 만약 14 프로에 핸드폰까지 더하면 기존은 256g이었고요. 새로운 녀석은 아이폰까지 올리면 227g으로 상당히 많이, 거의 30g 가량 가벼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KT5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체감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께도 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그립감에서 차이가 나요. 이게 14 프로 때 케이스거든요. 이게 살짝 두툼한 느낌이 있고 15 프로인데 조금 더
얇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한 3mm 되죠. 14%는 한 3.2?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체감상 두께가 더 얇아 보이거든요. 가장 얇은 곳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실제로 16%가량 더 얇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게도 감량되고 더 얇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보호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이번에 KT5에서 신상 라인업, KT5에서는 이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케이스라고 하면서 울트라 바운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 이름 자체가 울트라 바운스 케이스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4%가 나왔을 때 바운스 케이스에 넣어서 막 던지고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도 괜찮았는데 이번은 무려 10m에서 낙하해도 깨지지 않는다고 해요. 나비 열듯이. 이거는 제 이름 붙인 건가요? 표창 같은 거예요. 울트라 바운스. 생각보다 제가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투박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괜찮은데요? 느낌이? 울트라 바운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한 10m에서 떨어뜨려도, 그러니까 낙하를 해도 깨지지 않고 6중 레이어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 테스트는 정확히 다각도로 한 1.2m 높이에서 한 260번 이제 떨어뜨렸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밀스펙 인증 이런 것도 있고요. 2022년인가? 그때 개발한 에코샷 고소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뭐 있는데 여기 왼쪽에는 KT5가 요즘 강화 유리도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도 모서리에 KT5 그거 새겨져 있나요? 와, 나 설마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모서리에 이렇게 크게 박히는 줄 알고.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는 KT5 로고 없네요. 더 좋은데? 그리고 이게 그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KT5가 2022년쯤에 에코샥이라는 소재를 자체 개발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 흡수를 이제 좀 분산을 이제 케이스 내부에서 시키면서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요런 게 있네. 경쟁사의 소재이고요. 요거는 에코샥. 느낌 완전 다르네. 뭔가 찰흙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딱딱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충격을 이제 흡수하냐면 요거를 이제 예시로 요런 이제 볼, 메탈볼로 떨어뜨려 보면 알거든요. 얘는 충격을 내부에서 분산시켜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소재의 차이가 되게 큰가 봐요. 요 에코샥이 케이스의 안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폰 프로. 근데 이거 진짜 단단해 보인다. 그죠? 떨어뜨려도 안 깨지겠는데? 이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이 생겼지 않아요? 그래서 울트라 바운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드코어한, 아니면 이제 현장이나 많이 떨어뜨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게 나온 것 같고,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상황에서는 핸드폰이 거의 안 깨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흔적도 없는데요? 흔적은 있네. 케이스가 충격을 먹어서 이런 자국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진짜 하드코어하게 쓰시는 분들, 나는 핸드폰을 진짜 깨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울트라 바운스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보니까 KT5에서 애플워치 밴드도 이제 만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통기성 좋게 만들어서 운동용으로 좋은 워치 밴드로 만든 것 같습니다. 워치 밴드는 퀄리티가 나름 괜찮다. 카메라 링처럼 여기에 KT5 새겨져 있네. 괜찮네. 운동할 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를 언박싱하면서 간단히 디자인도 살펴봤고, KT5에서 새로 나온 케이스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본 김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링크도 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면 아이폰 15 구매 예정이라면 15%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왕 KT5 구입하실 거면 요 링크를 통해서, 요 이제 할인 코드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입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친구 선물하실 분들은 요거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면 오늘부터 며칠 사용해보면서 달라진 점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일주일 뒤쯤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